인간과 악마 간의 치명적인 전쟁 후 그들은 그를 파티에서 쫓아냅니다. 그가 약하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는 전설적인 능력을 지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사였고 악마 군주로부터 세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영웅 루디의 형이자 그녀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인 레드는 마법사와 에르즈라는 파티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레드를 조종하여 자신이 아무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타락자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는 결코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레드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여 그는 영웅의 파티를 떠나고 가짜 이름을 사용하며 지루한 마을 졸탄으로 가서 D랭크 모험가로서 약한 척하며 느리고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작은 임대방에서 살면서요. 언젠가 자신의 약국을 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의 축복은 특별한 능력을 주지는 않지만 그에게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제공하여 산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고 약용식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어느 날 정글에서 약초를 수집하던 중 올빼미 곰이 그를 공격하고 레드는 자신을 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영웅의 파티와의 평화로운 삶을 목표로 그 생물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자신감이 넘치는 비금 모험가 알버트를 만나게 되고 알버트는 레드에게 올빼미 곰으로 안내해달라고 거만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레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그는 알버트의 자존심과 화해할 수 없다. 하루는 그의 문에 격렬한 두드림이 있고 레드가 문을 열어보니 곤스가 서 있다. 걱정하는 요정 목수 곤스는 그에게 아들 타인테그가 치명적인 백내장 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준다. 백내장 열에 걸렸다고 한다. 집에 도착한 의사가 타인테그를 치료하기 위한 필요한 약품이 없다고 설명하며 곤스는 절박하게 레드의 도움을 청한다. 레드는 친구의 신뢰의 무게를 느끼며 모험가 협회로부터 추방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산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알버트와 그의 그룹이 무책임하게 올빼미 곰을 사냥하다 숲에 불을 질렀습니다. 카에다스에서 올빼미 곰이 레드를 다시 공격하고 그의 평화롭게 지내려는 결심이 무너져 자신을 방어하게 강요당하고 그의 칼로 생물을 베어 죽입니다. 그는 급히 불 속에서 피바늘을 모으고 곤스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약초 덕분에 탄탄은 무사히 구출되고 감사한 의사는 레드에게 약국을 열라고 말하고 그는 이에 동의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엘프 곤스가 그에게 달려와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무엇이든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는 그에게 가게를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곤스는 기꺼이 인건비 없이 건축하겠다고 동의합니다. 4개월 후 레드의 약국이 완공되고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 그들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며칠 후 레드는 카운터 뒤에서 길 잃은 강아지처럼 우울해하고 있을 때 금발이 되기 전에 소녀가 가게에 들어오고 그녀는 이미 레드를 안다. 레드는 그녀를 리트, 그의 예전 동료이자 라게르비아 왕국의 공주로 즉시 알아본다. 그는 운명이 그를 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레드는 자신이 왕국을 떠난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의 오빠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금 모험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실 때 레드는 리트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영웅의 파티가 라게르비아에 있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본 여관에서 술을 마셨던 시절을 회상한다. 릿은 대머리의 머리를 능숙하게 바닥으로 쳐내며 전형적이지 않은 공주 모멘트를 보여주었고 그가 그녀에게 캐주얼하게 다가오려 하자 모두가 그녀의 뛰어난 기술에 감탄하게 되었다. 릿은 항상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레드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녀는 사라진 나무와 사람들 그리고 마을의 발자국에 대한 조사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한다. 레드는 그것이 악마 군대라고 결론짓고 릿에게 영웅 파티와 함께 그들을 물리치자고 제안하지만 공주는 자신의 고집이 너무 세서 제안을 거절한다. 릿은 라게르비아의 군사총장과의 회의 중에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 요새를 악마 군대와 공격하는 것에 대해 의심스럽게도 영웅 파티는 성을 방어하라는 요청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리트가 그녀의 병사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라거비아의 장군이 악마 군대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바로 그녀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삼킨 악마 시자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주인의 제복을 입고 그들의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장군은 무서운 육손 악마로 변신하고 레드와 리트는 그와 싸웁니다. 강력한 루디가 도움을 주러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악마의 팔을 베어내고 그를 찔러 죽입니다. 나중에 레드가 다시 찾아왔을 때 리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돌립니다. 그녀에게 죄책감은 무거운 검과 같습니다. 레드는 그녀를 위로하고 악마 루드를 물리치고 라게르비아를 보호하게 독려합니다. 리트는 용기를 얻어 악마 루드를 이깁니다. 과거를 회상한 후 리트가 갑자기 약국에서 일하고 함께 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레드는 긴장하며 동의합니다. 다음 날 아침, 레드는 왜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깨어납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잠든 리트가 그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에 머무르자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 후 리트가 잠에서 깨기 전에 레드는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리트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합니다. 아침 식사 후 처음으로 그들은 곰돌이가 소유한 가구 가게로 향합니다. 스톰은 기쁘게 리트를 맞이하고 그녀는 더블 침대를 선택하지만 수줍은 레드는 그녀에게 싱글 침대를 선택하라고 부탁하고 둘 다 그를 약한 자라고 부른다.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에 레드는 리트에게 누군가 어떻게 자신의 축복을 레벨업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 후 그는 신 데미스가 모든 생명체에게 태어날 때 교육과 혈통에 관계없이 신성한 축복을 준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계속한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레벨업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으며 그건 사람들이 서로를 죽여서 자신의 축복을 업그레이드할 때만 가능하고 이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불량배가 엘프 소년 탄타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레드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며 친구 알이 다쳤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붕대 감고 있다. 알은 괴롭히는 사람이 그들의 친구 아데미라고 말하며 최근 아데미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한다. 요즘 들어서 레드는 아데미가 바울러의 축복을 받았음이 틀림없다고 깨닫는다. 이 축복은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든 싸우는 데 집중되어 있고 아데미가 날이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축복을 레벨업할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드는 또한 모든 축복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축복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린 알은 축복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레드가 그의 축복에 대해 묻자 알이 무기 마스터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명을 받는다. 누군가가 어떤 무기든지 마스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는 알에게 자신의 축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항상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에게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레드는 마을 사무소로 가서 약을 승인받으려 하지만 담당자는 무례하게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은 마을 사무소의 책임자에게 가고 그가 레드의 새로운 진통제에 대해 알게 되자 이미 한 달 전에 승인된 약을 남용하는 불법 마약과 거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리 부인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이를 승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레드가 리트의 도움에 감사하고 그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들은 잘 팔릴 인기 있는 약을 만들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리트는 레드에게 약과 함께 음식을 판매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하며 음식과 약을 섞는 멋진 아이디어를 줍니다. 즉시 레드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약을 넣은 사과잼 쿠키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리트는 그들의 약국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기약의 무료 샘플을 모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피로. 곧 마을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와 맛있는 무료 샘플 약을 모두 사갑니다. 그 덕분에 대박이 나죠. 레드와 리트는 편안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위대한 비등급 모험가 리트가 레드 같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은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가게에서 일하는 리트는 레드에게 미드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는데 미드는 꿀을 기반으로 한 액체입니다. 하지만 레드는 그게 없다고 하자 리트는 재빨리 사러 나갑니다. 리트가 나가고 레드가 약을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알버트가 그의 가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레드에게 올빼미 곰을 죽였는지 묻습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레드의 청동검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드는 존경스럽게 거부하며 자신 같은 디랭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좌절한 알버트는
갑자기 자신의 검을 레드의 목 가까이에 대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격분한 리트가 뛰어오며 알버트를 차고 능숙하게 가게를 가로질러 던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레드는 재빨리 개입하여 알버트를 구합니다. 후에 레드는 리트를 제프스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지역 살롱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레드의 친구들인 스톰, 곤스와 그의 아내 노아도 함께 있습니다. 제프는 걱정스럽게 그들에게 새로운 사업 때문에 자신의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을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로운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레드,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탄탄은 약국에 돌아와서 세배 사우나를 계속 운영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고 레드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세배 가게로 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레드는 그에게 한 움큼의 약초를 건네주며 독특한 증기요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야생 엘프들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새로운 목욕탕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셉은 기뻐하며 레드의 약국에서 계속해서 약초를 사겠다고 말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사업에 생명줄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날 제프의 사우나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모두 레드의 아이디어 덕분이었다. 파퍼리 100 아이디어 말이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곤스와 그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잠시 동안 걸은 후 리트가 갑자기 멈추고 부끄러워하며 레드에게 말한다. 그녀가 전날 메이드를 마시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녀의 왕국 나그라베에서의 전통 때문이었다. 결혼한 커플이 메이드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요. 레드는 이 말을 듣고 리트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고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가자고 말하고 함께 걸음을 계속한다. 함께. 아침에 리트와 레드는 약초를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레드는 왼쪽 눈에 흉터가 있는 키 큰 남자와 몇몇 사람들을 봅니다. 낯선 남자는 자신을 갈라틴이라고 소개하며 모험가 길드의 고위 관계자라고 하고 레드에게 리트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레드는 가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나중에 리트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수상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레드는 그를 도둑 길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레드에게 리트와의 인연을 끊기 위해 만 페릴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엘프 동전을 제안하지만 레드는 단호히 거절하며 리트는 비할 데 없이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관계자들은 리트가 다시 모험가가 되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다양한 유인책. 그러나 리트는 자신이 레드와 평생 일계약을 체결했으며 모험에서 은퇴했다고 크게 선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레드에게 돌아가자 레드는 그녀에게 호박 팔찌를 선물한다. 그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보며 리트는 그라베아에서 함께한 시간을 회상한다. 그때 그녀는 레드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악마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수멀랜드로 여행해야 했지만 악마 군주가 철통같이 지키는 지역에서 탈출할 수 없었기에 레드는 네옥의 숲을 통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루디, 에리스, 테오도라, 다론과 함께 그들은 이 여정을 시작한다. 숲에서 그들은 엘프 소녀 얀데렐라를 만났고 그녀의 축복으로 식물과 대화할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 수물랜드로 안내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릿은 얀데렐라가 레드와 가까운 것을 보고 슬퍼했는데 그녀는 비밀리에 레드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얀데렐라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강으로 데려가 함께 쉬기로 했습니다. 강가에서 얀데렐라는 릿에게 레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 감정을 표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얀데렐라는 릿에게 자신은 레드에게 로맨틱한 감정이 없다고 안심시켰고 엘프들은 인간의 짧은 수명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여행을 계속했지만 얀데렐라가 감지한 일이 일어나며 방해를 받았습니다. 악마 정찰병들이 있었고 에리즈가 고용한 용병 중 한 명이 악마 군대의 정보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레드는 적을 분산시키고 루디와 아라이트 악마 군대의 1차 방어선을 뚫도록 마기 군대의 최전선을 뚫고 루디는 아라이트에게 후퇴하라고 부탁한 후 용감하게 싸우며 무적의 영웅으로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군인들을 죽였다. 전투가 끝난 후 아라이트는 레드와 그의 여동생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영웅 파티에 합류하지 않고 혼자서 여행을 계속하며 우연히 레드와 졸텐을 만났다. 현재로 돌아와 레드는 아라이트에게 그녀가 배달해야 할 물건을 상기시켜주고 그녀는 가는 길에 대머리 모험가 더스트라는 자가 그녀를 막아서며
길드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의 신분을 공주라고 밝히겠다고 위협한다. 릿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가게로 돌아가는데 네드가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녀는 네드를 다른 모든 것보다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만족한다. 네드는 뉴먼 박사의 병원에서 주문 배달 중인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박사의 약품실에서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였다. 네드가 문을 열자 다른 애엄의 조수 잭슨이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다. 네드는 회색 불가사리로 만든 해독제를 제공하고 치료 후 박사는 네드에게 최근 승인된 약물과다 복용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더 많은 사례에 대비하여 더 많은 해독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네드는 집으로 돌아와 배고파하는 리트를 발견합니다.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네드는 그녀에게 최근 마약 문제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들은 강으로 가서 수영하고 바비큐를 하며 와인을 마십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편안히 쉬면서 리트는 네드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부드럽게 그에게 키스하며 그와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후 다시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심하게 다친 남자가 들어와서 쓰러지고 네드는 즉시 그를 돌보며 리트에게 밖을 확인하라고 요청합니다. 릿은 알버트의 부하 중 한 명인 캠벨이 도둑 길드 출신으로 도시 사람들을 미친 듯이 도끼로 죽이고 있는 것을 보러 달려갑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막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민첩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곧 릿은 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이고 계속 싸우지만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그들의 머리를 꿰뚫고 그들을 죽입니다. 릿이 돌아보니 알버트가 캐주얼리하게 자신의 부하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릿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며 묻고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며 그녀는 격분하여 가게로 돌아갑니다. 릿과 네드가 함께 앉아 최근 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릿은 그 모든 것이 마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드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도둑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가벼운 무기를 선호하는데 캠벨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무거운 도끼를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갑자기 톤색과 알이 그들의 가게에 와서 점심을 함께 먹게 되는데 불안한 알이 네드에게 신성한 무기장인의 축복을 받았고 그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자 네드는 어떤 무기를 숙련시킬지 결정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마스터하려면 알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는지 묻고 네드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축복 없이는 삶이 매우 힘들다고 그래서 네드는 그에게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하며 아빠가 화물을 내릴 때 밧줄을 자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나중에 알버트의 파티에 속한 소심한 소녀 앨리스가 가게를 방문하고 그녀의 상사를 대신해 사과하며 알버트가 챔피언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야망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는 팀원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지쳐 있으며 졸탄을 떠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네드는 그녀에게 알버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졸탄의 챔피언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네드는 리트에게 꿀이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제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누나 루트를 위해 만들곤 했다고 말하며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는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여관에서 있었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네드는 루트에게 무섭냐고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레드는 자신이 무섭다고 가장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며 그녀를 기쁘게 합니다. 레드가 그녀에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녀는 레드에게 항상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레드는 강한 전사가 되기 위해 그녀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녀를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레드의 생각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인터러프티드 되고 그가 문을 열자 문 앞에서 그는 다른 유먼과 함께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알을 발견한다. 의사는 레드의 집에서 알을 치료하고 알이 폭풍우 중에 돌에 맞았을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알이 깨어나자 그는 공포에 질려 불량배 아다미가 그의 가족을 도끼로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레드와 의사는 알의 집으로 달려가 그의 부모가 도끼에 의한 외상으로 쓰러져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음을 발견한다. 이 사건은 마을에서 큰 소란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아다미는 마을 경비대 대장 모한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공격 이후 아다미는 사라지고 마을 경비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알의 부모는 시위로 바쁘기 때문에 알을 돌보는 것을
네드와 리트. 어느 날 알이 리트에게 검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은 훈련을 시작한다. 갑자기 간츠와 마요가 네드와 리트에게 달려와 아들 탄타가 이유 없이 경찰에게 잡혀갔다고 안절부절한다. 리트, 네드, 알은 즉시 길드장에게 가서 마을 경비대와의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탄타의 석방을 요구한다. 그래서 길드장은 리트가 나중에 자신의 은혜를 갚는 조건으로 동의한다. 그들은 길드장의 편지를 가지고 마을 경비대 사무실을 방문하고 거기서 모한 아다미의 아버지와 마을 경비대 대장이 탄타를 구금하고 네드가 탄타의 체포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탄타가 아다미에 대한 질문을 위해 구금되었다고 설명한다. 사라진 이유는 남쪽 스프로 출신 시위대원이 애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서다. 그렇다. 탄타는 주저하면서 애덤이 가해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그가 애덤에게 괴롭힘을 멈추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수비대원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마을을 지키는 보초병. 이 정보는 모두를 혼란스럽게 한다. 아래 가족의 가해자의 진짜 신원에 대해 말이다. 그렇다. 모아는 네드와 리트에게 수사를 돕도록 요청하고 네드는 애덤이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묻는다. 이에 모아는 화가 나서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다미가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무도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모안의 말에 격분했습니다. 그의 가족 중 누구도. 네드는 캠벨의 공격과 아래 가족에게 일어난 공격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한다. 이에 모아는 새로운 약물이 사용자들에게 두 번째 축복을 준다는 말을 꺼낸다. 축복을 준다고 한다. 나중에 리트가 약물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네드는 알을 검술 훈련으로 도와주며 그리고 그에게 전투에서 신중한 계획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알이 왜 D급인데도 싸움에 능하다고 묻자 레드는 그는 등급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 답하며 천천히 사는 것을 즐긴다고 말한다. 인생. 알은 가게를 방문한 한쪽 눈의 남자가 밝은 빨간 칼을 주면서 미래의 무기 마스터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했다고 레드에게 말한다. 레드는 그것이 캠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남자는 도둑 길드 출신이다. 그날 밤, 리트는 자살 폭탄범으로 밝혀진 마약 밀매범을 붙잡는다. 그리고 곧 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싼다. 그녀가 자신을 방어하는 동안 후드로 가린 남자가 그녀를 구해주고 리트는 그를 영웅 파티의 중요한 구성원인 단원으로 알아본다. 단원은 리트에게 레드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 레드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그러나 공격자 중 한 명의 후드를 벗기자 그가 스토커, 악마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는 중급 수준의 악마로 졸탄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단원은 리트에게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졸탄 근처의 여관에서 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릿은 지친 채로 집에 돌아와 네드와 함께 뒹굴지만 단원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네드는 나중에 릿에게 도둑길드에서 알이 받은 검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고 릿은 그 검의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마법이 걸려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사실은 네드를 걱정하게 하고 누군가 알의 행방을 추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그들은 알을 검 제작소에 데려가 그의 첫 무기를 만들고 검을 고르는 동안 네드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타운 경비대 대장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항의가 벌어지고 있다. 네드는 모험가들에게 도둑 길드의 리더가 사람들을 고용하여 군중을 선동해 시위를 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다음 날 아침, 리트는 망토로 완전히 몸을 가리고 알을 기다리고 있는 대머리 모험가 듀르와 몇몇 남자들이 서 있는 빈 골목으로 간다. 그러나 그녀가 얼굴을 드러내자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들이 알이 자신의 어리석은 미끼인 위치 주문이 걸린 검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조롱한다. 대머리는 분노하며 그의 남자들에게 그녀를 공격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물리친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이 아닌 다른 남자를 발견하고 즉시 그를 알아본다. 악마는 뿔을 가진 진정한 섬뜩한 형태로 변신하고 리트를 향해 돌진한다. 알은 약국에서 경비원과 함께 앉아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 결과 한눈에 띄는 남자, 알에게 검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알에게 남쪽 마하어 처지의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불려지지 않는 알을 도적길드로 끌고 간다. 그들은 알을 거인 좀비라는 이름의 도적길드의 우두머리 앞에 던져놓는다. 거인 좀비는 알에게 그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슬럼가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살하여 최고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는 최고 자리에 오르고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악마의 축복이라는 약물을 시장에 범람시켰다. 그와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강마의 축복이라는 마약으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50명의 도끼 악마의 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의 원래 축복 외에도 이 약은 사람들에게 다른 축복도 줄 것입니다. 그는 알이 그들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알은 묶인 아다미를 보고 그에게 사과하며 아버지처럼 훌륭한 경비원이 되고 싶어서 약을 복용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대규모 그룹이 모험가들과 불만을 품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되어 빅 호크의 저택 앞에 모입니다. 빅 호크는 알을 발코니로 안내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마을 수비대가 알의 가족을 공격한 범인을 잡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알의 가족을 공격한 자를 말이죠. 그런 다음 그는 마을 수비대를 전복하고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고 알에게 칼을 건네주며 아다미를 죽이고 복수하라고 합니다. 알은 칼을 받지만 카일과 그의 친구의 생각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는 밧줄을 끊지만 갑자기 외눈박이 남자가 아다미에게 도끼를 보여주며 선동합니다. 악마의 축복 약물은 도끼를 보면 살인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도끼를 봅니다. 다시 약물의 효과에 사로잡힌 아다미는 도끼를 잡지만 그가 공격하기 전에 알이 뛰어들어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도끼를 내려쳐 무력화시킵니다. 외눈박이. 그 인물이 아다미를 붙잡고 도둑들에게 그들이 윗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들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내내 도둑들 사이에 숨어있던 레드임을 밝히고 알에게 자신을 붙잡으라고 말한 뒤 느린 추락 능력을 사용하여 발코니에서 뛰어내립니다. 레드는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고 아다미에게 두 번째 축복을 억제하는 약을 줍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윗과 함께 일하는 부이라는 탐험가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레드는 그의 부하들과 그들의 편에 선 엘버트와 함께 큰 배를 상대하기 위해 남습니다. 옆에 엘버트는 마어텔 기술과 악마검으로 레드를 공격하지만 레드는 그저 값싼 청동검으로 이러한 공격을 막아냅니다. 엘버트는 레드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레드가 약해 보이려고 일부러 연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해. 레드가 빅 호크에 대해 묻자 악마는 그의 몸을 차지했다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드는 악마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음을 깨닫고 엘버트도 악마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몸에 빙의했어. 그가 대신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레드 대신에. 그런 다음 엘버트는 이 느리고 야망 없는 마을에 질렸다며 악마와 계약을 맺고 악마 군대의 깃발 아래에서 싸우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편에. 그리고 레드는 악마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음을 깨닫고 엘버트도 악마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계군의 깃발 아래 싸우고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악마와의 계약을 맺었다.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 그는 레드에게 그와 함께 영웅이 되거나 그를 물리쳐 마을에 구세주가 되라고 요청하지만 레드는 둘 다 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합니다. 갑자기 길드의 군대가 알버트를 둘러싸지만 그는 더러운 범죄자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아서 레드에게 패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으로 레드에게 돌진하지만 레드는 능숙하게 그의 검으로 맞고 알버트의 팔을 베어버립니다. 레드는 알버트에게 그에게는 항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탄의 영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부는 아다미와 알을 빅 호크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화가 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가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알은 사람들에게 아다미를 용서했으며 다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 약물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시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알이 아다미를 용서했으므로 집으로 돌아간다. 나중에 부이가 감옥에서 빅 호크를 장악한 악마를 방문하고 그를 벨리알이라고 부르자 악마는 부이가 실제로 악마 장군 샤자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샤자민은 사람들을 속이고 약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약물이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악마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그래서 샤자민은 그에게 묶여서 왜 사람들을 속였는지 묻는다. 만약 사람들이 그 약물이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황은 악마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무서워진 벨리알은 빅 호크와의 계약을 빠르게 파기하고 염소의 모습인 비스트로로 변신하여 벽을 부수고 알버트가 갇혀있는 던전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이든 소원하라고 말하자 피곤한 알버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벨리알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아레스는 그들의 공중선이 자신 없이 떠나는 것을 보고 파티의 동료 테오도르에게 물어보자 테오도르는 루디가 떠났다고 대답하며 그녀는 루디의 텐트로 들어가지만 영웅의 배지를 보고 충격에 빠진다. 공중선은 루디의 조수 티스갈렌이 운전하고 있으며 그녀는 암살자 길드에 숙련된 암살자이다. 룻은 그녀에게 조르토에 있는 약제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어젯밤 당황한 염소 악마 벨리알이 자신을 방문했다고 덧붙인다. 그녀에게 악마의 축복약을 주면서 다른 악마들처럼 인간과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같은 신 데미스를 숭배하고 악마 군주를 물리치고자 한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이 약이 낮은 적들을 처치함으로써 축복을 레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 큰 적이 아닌 낮은 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디는 약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양의 약을 복용했고 그 효과의 감명을 받아 같은 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웅이라는 정체성이 숨겨질 수 있도록 티스에게 평민처럼 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겨울이 되어 레드와 리트는 손님이 줄어들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레드는 핫팩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친구들에게 많은 샘플을 판매합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레드는 릿을 만나 릿으로부터 핫팩을 받아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눈 속에서 아늑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며칠 후 릿의 비행선이 착륙하고 졸탄과 티스는 각각 티파와 루디는 르우르로 이름을 바꿔 변장하고 마을 다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완고한 기사 한 명이 다리를 막고 통행료를 요구합니다. 티스는 루디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하지만 티파는 기사를 손쉽게 물리치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티파는 계속해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고 티스는 그것이 걱정됩니다. 밤에 레드는 문이 닫히려는 순간 졸탄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음료를 위해 초대받는다. 그들은 지역 음식 노점으로 가고 우연히 티스도 거기에서 음식으로 만난다. 그녀의 낮은 프로필과 차가운 아우라, 전문 무기를 보고 레드는 그녀가 도둑 암살자이거나 스파이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티스도 레드의 치유된 상처를 보고 그가 예리한 관찰자이기 때문에 프로라는 것을 알아챈다. 티스는 여관으로 돌아가 레드에 대해 루디에게 이야기한다. 그가 너무 날카로워서 그들의 임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낯선 사람이라고. 이에 루디는 능력 있는 남자는 자신이 최고 모험가가 아니라면 숨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아는 한 이 친구는 현재 V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한다. 티스가 레드를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그때 루디는 그들이 찾고 있는 연금술사가 던전에서 감금되어 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던전을 부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루디는 밖에 나가고 그녀는 오빠 레드의 환영을 보고 그를 찾기로 결심한다. 밤에 루디와 티스는 던전으로 침입하고 한쪽 눈이 없는 남자에게 그곳에서 잡혀있는 그 남자에게 마귀의 축복약을 만들어주라고 위협한다. 무서운 얼굴을 본 그 남자는 동의하자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 하지만 루디는 그 남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한다. 그래야 마귀의 축복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치유력을 사용할 여유가 없다. 그녀를 영웅으로 드러내기 위해 티즈는 유명한 약국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루디는 그녀의 형 레드와 마주하게 되고 그녀는 처음으로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달려가 포옹합니다. 루디와 레드는 함께 차를 마시고 있고 티즈는 자신이 그의 대체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루디가 그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지 묻자 그는 동의하며 레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루디에게서 에리즈가 모두에게 그가 도망쳤다고 말했음을 듣고 레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루디는 에리즈를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다시 파티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가 없으면 불완전하고 에리즈는 쓸모없으며 옌드렐은 에리즈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파티를 떠났습니다. 레드가 사과하고 이미 머무를 몇 가지 이유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졸탄에게 이를 선언하자 그녀는 이 마을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하여 레드와 티시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 다음 리트가 가게에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루디를 보고 매우 놀라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마주 앉아있고 레드가 차를 대접합니다. 그는 루디가 졸탄을 방문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아 악마왕을 함께 물리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리트에게 레드가 떠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이 마을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리트는 당황스러워합니다. 마을을 떠나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루디가 상점을 떠나자마자 그녀는 약의 효과가 약해져서 쓰러진다. 효과가 약해지고 있었다.
이후 티스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 한쪽 눈이 없는 남자 고드윈이 더 이상 감금될 수 없다고 알린다. 그는 약을 만들기 위해 완전히 갖춰진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녀는 산의 엘프의 유적이 좋은 작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좋은 작업장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런 다음 그녀는 티스를 향해 손을 내밀어 자신의 애완동물을 만지려 하고 겁에 질린 티스는 그것을 해칠 것이라고 느끼고 방어를 위해 칼을 뽑지만 루디는 단지 만지고 싶었던 것뿐이라 티스는 오해에 대해 사과하고 루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녀의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동지. 다음 날 루디는 가게에서 레드를 도우려 하지만 그녀의 엄숙한 얼굴 때문에 손님들을 계속 쫓아낸다. 그런 다음 레드는 그녀를 마을 주위로 데리고 가고 먼저 제프의 사우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 그녀는 눈에 띄었다고 레드에게 사과하지만 레드는 그녀가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동안 아레스와 테오도라는 영웅을 추적하기 위해 졸탄으로 여행하고 알버트는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며 자신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다고 느낀다. 테오도라는 그가 영웅에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저녁 식사에서 레드는 루디가 좋아하는 꿀 밀크티를 대접하고 루디는 리트에게 목욕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티스도 그들과 함께한다. 목욕하는 동안 루디는 리트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형제관계에 대해 털어놓는다. 그녀는 레드가 올빼미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기억을 떠올린다. 그때 그녀는 그것과 싸울 만큼의 힘이 없었고 친구를 구할 수 없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형이 항상 그녀를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웅이 되는 것은 그녀의 축복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녀는 리트가 자신의 형과 가까운 것이 조금 부럽다고 느낀다. 루디는 자신의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와 같아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이야기하면서 울기 시작한다. 릿이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영웅인 그녀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게를. 이 말을 들은 릿도 눈물을 흘리고 루디의 울음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티스는 자신의 친구이자 영웅을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다음 날 아침, 레드는 루디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준 티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티스는 계약 악마 벨리알이 루디를 찾아와 약을 주었다고 밝히고 릿은 계속 복용하면 중독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레드는 루디가 면역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지만 축복의 약화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디가 면역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레드는 축복의 약화 효과가 걱정입니다. 티스는 또한 그들이 어젯밤 지하 감옥에 침입했고 루디가 레드를 화나게 할까봐 걱정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레드는 자신이 화나지 않았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티스가 고드윈이 악마의 축복을 만들기 위한 연금술 장비를 사야 한다고 말하자 레드가 대신 가겠다고 제안합니다. 항구에서 레드는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인 다논을 만나고 서로를 반갑게 만납니다. 서로를 기뻐합니다. 한편 아레스, 알베르트, 테오도라가 항구에서 루디를 찾고 있습니다. 아레스는 여관을 확인하러 가고 알베르트와 테오도라는 남지만 그들은 다논이 레드를 껴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결정합니다. 다논이 레드에게 왜 떠났냐고 묻자 레드는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다논, 그는 자신이 항상 최고의 전사였고 영웅의 파티가 그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레드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레드는 루디가 졸탄에 있으며 그녀의 축복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자 다논은 루디의 영웅 포기를 지지하겠다고 열정적으로 맹세합니다. 그들은 다논이 손을 잃은 이야기를 나누며 떠납니다. 한편 다논은 에리스가 있는 여관에 도착하지만 진짜 다논과는 달리 이 다논은 두 손이 있어 그는 사기꾼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에리스에게 레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에리스는 분노에 찬 레드의 가게를 파괴하러 갑니다. 그동안 레드와 다논은 가게로 서두르는데 다논이 악마 장군 샤자논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샤자논은 다논이 팔을 물어뜯고 그를 바다에 던졌으며 현재 악마가 인간 모험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레드는 루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는데 어떻게 샤자논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드레이크 드래곤을 타고 루디가 있는 산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갑니다. 레드는 티스와 리트를 찾아 다논에 대해 이야기하고 리트는 이전에 다논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빨리 사과합니다. 그래서 레드는 그녀가 만난 다논이 한쪽 팔이 없는 등 다르게 보였는지 물어봅니다.
리트는 거절하고 그들이 만난 단원이 실제로 샤잔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장을 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악마에 맞서기로 한다. 레드는 드래곤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고 엘프의 폐허에 도착하여 느린 낙하 기술을 사용해 어두운 터널로 점프하여 약물 제조자 가신이 갇혀있는 방에 들어가 루디의 행방에 대해 묻는다. 가신은 협조를 거부하고 레드는 그의 팔을 비틀어 루디가 급히 들어오게 한다. 이후 피곤한 루디는 레드에게 자신의 파티를 벌인 것에 대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자 레드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확신시켜주고 항상 그의 소중한 여동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루디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가 최고의 형이라고 말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 한편 아레스는 가짜 단원에게 루디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며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다. 진짜 단원은 엘프 유적지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테오도라와 알버트와 마주친다. 유적지에서 루디는 약물이 그녀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었으며 그것이 도끼 악마의 축복이라고 설명한다. 갑자기 티스가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는데 그것은 전염병의 눈들이 때를 지어 오는 것이었다. 루디는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 주인을 쫓기 시작하며 레드가 가까이 따라간다. 그들은 터널의 끝에 도착하고 아레스를 만나는데 아레스는 레드를 깔보며 루디에게 그와 함께 악마 군주를 죽이자고 재촉한다. 레드가 간섭하자 아레스는 그를 벽에 부딪히게 하지만 분노한 루디는 아레스 모험가 부위로 변장한 샤잔다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는 아레스에게 다가가 첫 번째 영웅 유물을 찾기 위해 힘을 합치고 다시 루디를 설득하자고 제안한다. 부위가 아레스를 영웅 유물로 이끌면서 그는 처음 루디를 봤던 순간을 회상한다. 그는 그들과 함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티스는 아레스가 마법에 의해 보호받는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한다. 다른 한편 단온, 테오도라, 엘버트가 유적에 들어가고 단온은 모든 힘을 다해 유물방의 문을 부수고 아레스와 부위를 발견한다. 함께 헤이가 부위를 공격하지만 부위는 검을 피하고 단온이 강력한 주먹으로 따라붙어 그리고 그의 박치기 주먹으로 부위를 때리고 몇 피트 떨어뜨린다. 단온이 계속해서 부위를 공격하자 아레스는 자신의 폭풍창을 사용하고 부위는 기회를 잡아 그를 찌르고 폭발 마법을 발동시킨다. 이에 불구하고 단온이 강력한 몸은 폭발을 견디지만 이제 부위는 자신의 진정한 형태인 거대한 아즈라 샤잔단으로 변신하여 6개의 팔과 검으로 단온을 공격한다. 단온은 대부분을 피하려 하지만 마지막 검이 그를 찌르고 그는 쓰러진다. 아레스는 또 다른 동료를 배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만 계속해서 아레스는 자신의 동료를 배신한 것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계속해서 그의 임무를 이어간다. 샤잔달은 첫 번째 영웅 유물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샤잔달은 자신의 힘과 크리스탈을 사용하여 금색 상자가 있는 금고를 엽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검이 있지만 하나가 없습니다. 아레스는 누군가 성스러운 악마 처치자의 검을 훔쳤다고 두려워하지만 샤잔달은 이 검들 중 어떤 것도 진정한 악마 처치자의 검이 아니며 루디와 함께 있는 검조차도 첫 번째 영웅의 영혼의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레스에게 루디를 되찾기 위해 2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녀의 몸에서 약물의 영향을 정화하기 위해 이 검 중 하나를 주고 그녀가 영웅으로서 그만두게 된 이유를 없애라고 하며 그래서 아레스는 루디를 되찾기 위해 레드를 죽여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레드와 그의 팀은 샤잠을 찾고 루디는 레드에게 열 줍니다. 썬더워커 검을 주며 문이 열리자 리트의 마스터 형태로 악마를 발견하지만 리트가 공격하자 악마의 진짜 모습인 아조라 샤탄단으로 드러납니다. 아레스는 마비되는 불길로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루디는 레드와 리트를 신성한 마법으로 보호합니다. 그런 다음 루디는 아레스와 맞서며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루디는 회오리바람 능력을 사용하여 아레스와 샤탄단의 무기를 파괴합니다. 갑자기 티스는 아래에서 오는 것이 있다는 경고를 하며 갑작스럽게 테오도르가 출현하여 루디를 공격하며 그녀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그만두면 세상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레프트 아라이트 영웅은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외친다. 한편 아레스는 레드를 공격하고 루디는 동생을 구하러 달려가 테오도르에게 검으로 찌른다. 검으로 샬라즈단도 공격하여 레드, 루디, 리트를 사라지게 하고 티스만 아레스와 남겨둔다. 티스만 블리딩 티스는 루디가 평범한 여자애라고 선언하며 그녀를 소중한 친구로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아레스로부터 그래서 그는 그녀를 비웃고
그의 반려거미를 발로 짓밟는다. 한편 리트와 레드는 떨어지는 상자에 갇혀있지만 치유된 단호는 용의 힘으로 그들을 구하고 레드는 다시 아레스에게 대항하며 공격한다. 아레스는 반격하려 하지만 티스의 반려거미가 가진 거미줄로 아레스를 속이기 때문에 아레스는 반격할 수 없다. 아레스를 가격하고 그의 팔을 세버하여 그를 죽입니다. 한편 루디는 샤잔단과 싸우고 그녀의 새로운 악마의 축복을 사용하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영웅의 유물에서 어벤져스의 검 중 하나를 잡고 샤잔단을 죽입니다. 죽어가는 순간 샤잔단은 영웅이 어벤져스의 검을 잡게 한 것에 만족합니다. 그 검은 그녀의 몸에서 강력한 약물을 정화할 것입니다. 레드는 테오도르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루디가 땅에서 나타나고 그녀는 달라 보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레드를 공격하지만 티스가 그녀를 멈추고 레드는 그녀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루디는 무아지경에서 레드를 공격하고 그의 천둥의 검을 부수지만 레드는 그의 간단한 청동검을 손에 들고 어벤져스의 검을 그녀의 손에서 날려버리며 갑자기 루디가 정신을 차린다. 레드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는다. 걱정하는 리트가 티스를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루디가 더 가까이 다가가 치료하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축복을 전달할 수 없어 자신이 친구를 잔인하게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약간 회복된 테오도르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마법을 사용해 티스를 치료하며 루디에게 자신은 루디가 그만두려 했을 때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웅의 길은 매우 외롭고 잔인한 운명이라고 말하며 루디에게 자신을 공격해서 배신했으므로 그녀를 베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영웅의 길은 매우 외롭고 잔인한 운명이라고 말하며 루디에게 자신을 공격해서 배신했으므로 그녀를 베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영웅의 길은 매우 외롭고 잔인한 운명이라고 말하며 루디에게 자신을 공격해서 배신했으므로 그녀를 베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영웅의 길은 매우 외롭고 잔인한 운명이라고 말하며 루디에게 자신을 공격해서 배신했으므로 그녀를 베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알버트가 개입하여 시어도어가 해낸 모든 훌륭한 일에 대해 감사하며 그녀를 대신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티스도 치유되었고 눈물을 흘리는 루디는 그녀에게 사과한 후 정상적인 소녀 루디로 살겠다고 선언하며 시어도어에게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르며 책임을 부여합니다. 레드는 진정한 영웅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시어도어는 레드처럼 안내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몇 달 후 졸탄에 눈이 내리고 레드는 가게에서 나와 루디와 티시를 봅니다. 호기심 많은 루디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삶을 경험하며 잡으려 합니다. 눈송이가 내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재채기를 하므로 레드는 그녀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에 함께하자고 요청한다. 루디는 이제 강력한 기술인 지배자를 가진 새로운 축복을 받았고 그녀는 그것을 사용해 자신의 영웅의 축복을 억누르고 있다. 그녀는 티시와 함께 약초를 기를 농장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아레스의 장례식에 가고 그 후 교회 군회에 있을 때 다넨이 샤잠이 성검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하고 레드는 성검이 악마군주를 처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동의하며 하나가 미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총 5개가 남아있고 과거의 영웅이 하나를 가져갔다면 숫자는 6이 되며 그 숫자는 아주라 악마의 팔과 같다. 밤에 레드는 레드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레드가 떠날까 걱정한다. 레드가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고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레드는 항상 그녀가 필요하다고 확신시킨다. 그녀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레드와 릭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계속하며 루디는 전형적인 마을 소녀로 변모의 졸탄의 새로운 비급 모험가로 일하고 있으며 오빠에게도 손을 빌려준다. 셋은 티세이와 함께 하나의 큰 행복한 가족처럼 살며 느긋한 생활을 즐긴다. 멀리 있는 왕국에서 극장은 류보라는 남자와 함께 성에 들어가 성스러운 복수자의 검을 가진 기사복을 입은 어린 소년을 본다. 류보는 그녀를 새로운 동지로 소개하고 테오도르는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에스타는 악마 군대의 장군을 물리친 후 그녀와 함께 일하기로 기꺼이 수락하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파티를 결성합니다. 한편 엘프 안드랄라가 고드윈과 함께 졸탄에 도착하고 그들은 입구에 의심스러운 경비원에게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알립니다. 모험가라고 말하죠. 한편 루디, 레드, 리트, 그리고 무기 제작자 모르그림은 세계의 끝에 있는 벽으로 알려진 산맥으로 하이킹 모험을 떠나고 루디는 전투가 없는 첫 번째 여행이라 흥분합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고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결혼 반지용 청색 사파이어. 레드가 리트와 모그림에게 주려고 계획한 거야. 커플을 놀리지만 그는 희귀 지구석을 찾기 위해
그들을 동반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임신한 아내의 수술을 위한 칼을 만들기 위해 그 희귀 지구석의 날카로움이 수술을 고통 없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날카로움이 수술을 고통 없이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다. 걷다가 리트가 위험을 감지하고 멈추라고 요청하고 레드는 그들이 트레버러들에게 절도를 저지르는 군인족에게 공격받을 것임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군인족을 물리치고 싸움 후 루디는 레드에게 영웅으로서의 삶을 버리는 것이 옳았는지 묻는다. 그리고 레드는 동감하며 그녀가 진정한 삶을 되찾았다고 말한다. 루디는 신산인의 마지막 말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그녀가 다시 진정한 삶을 찾았다고 말한다. 루디는 신산인의 마지막 말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것이다. 결코 영웅이 평화롭게 살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그것이 현실이 될까 걱정한다. 한편 얀드랄라와 고드윈은 레드의 가게에 도착하지만 빈 곳을 발견하고 갑자기 입구의 경비원이 그들에게 달려와 고드윈을 감옥에서 탈출한 배신자로 지목한다. 고드윈이 레드를 배신했다고 믿은 얀드랄라는 그녀의 나무의 힘을 사용해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티스가 고드윈을 돕기 위해 도착하지만 그들은 얀드랄라의 거대한 나무, 드래곤 괴물과 싸우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마법으로 드래곤을 얼리고 고드윈은 그녀를 졸탄의 전 시장인 미스 미스트럼으로 확인한다. 얀드랄라는 곧 티스를 나무 뿌리로 가두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래서 티스는 릿과 레드의 친구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산에 갔다고 말합니다. 릿의 약혼 반지에 넣을 보석을 구하러 갔다고 합니다. 얀드랄라가 그들이 릿의 약혼 반지를 위한 보석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티스를 풀어주고 레드와 릿이 그녀가 바라던 대로 가까워진 것에 기뻐합니다. 한편 산에서 레드는 조스 왕국을 만나고 모그램은 그들이 식인 괴물이라고 말하지만 레드는 자신이 조그 족장과 친구라고 안심시킵니다. 조그 족장과 친구라고 합니다. 곧 족장이 그들을 맞이하고 레드는 족장에게 햄이 담긴 자루를 주며 보석에 대해 묻습니다. 거인들에 대해 묻지만 족장은 거인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조그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릿은 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레드에게 밤의 비료를 준비하라고 요청하며 레드가 비료를 만든다. 그는 리트에게 그녀 안에 새로운 진리의 축복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루디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항상 루디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곳에서 얀드랄라와 티스는 레드를 찾으러 가는 중이지만 얀드랄라는 식물 생명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은 하룻밤을 보낼 텐트를 치기로 한다. 얀드랄라는 티스가 왜 자신과 함께 있는지 묻고 티스는 온천을 보러 가고 싶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 그녀는 얀드랄라가 루디가 영웅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이 걱정된다. 얀드랄라는 자신이 소중한 친구 레드 때문에 영웅 파티에 합류했다고 말하며 그가 살아있어서 기쁘다고 한다. 그녀는 그들 6명이 강력한 악마 군대와 싸울 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웅에게 모든 책임을 지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티스는 영웅이 포기하는 것이 괜찮은지 묻고 얀드랄라는 루디가 레드와 리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빠르게 답합니다. 다음 날 산 절벽에서 레드는 루디에게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안심시키며 항상 그녀를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티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얀드랄라가 뒤따릅니다. 레드를 보자 얀드랄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껴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앉아 얀드랄라의 차를 마시고 있으며 행복한 재회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얀드랄라가 그들에게 친구가 절대 배신하지 않는 키리만 왕국으로 함께 이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레드와 리트가 친구와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레드와 리드는 얀드랄라의 걱정에 감사하지만 그들은 졸탄에서 사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레드는 자신도 좋은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얀드랄라는 조금 속상해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졸탄에서 며칠 지내도록 초대하고 긴장을 풀기 위해 티스가 모든 여성들을 온천으로 데려갑니다. 목욕을 하면서 얀드랄라는 루디를 안고 그녀를 위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보석거인 문명이 보이고 루디는 그들이 보석을 자르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고 알려줍니다. 보석을 잘라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잠시 후 얀드랄라와 릿이 목욕탕에서 나오자 티스는 루디에게 자신의 오빠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녀는 릿이 친절한 여자이고 오빠를 잘 대해줄 것이며 루디는 계속해서 레드의 첫 애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루디의 파격적인 말을 듣고 티스는 너무 놀랍니다.
루디의 엉뚱한 말에 티스는 기겁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보석거인 문명에 도착하지만 화가 난 거인들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감지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방문하지만 그는 슬프게도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네드는 그들에게 보석을 교환하러 왔다고 말하고 졸탄의 유명한 유리잔을 건넨다. 그 유리잔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두머리는 선물을 기뻐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환할 보석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줄 것이 없다. 네드는 거인 아이 중 한 명이 유리잔을 동경하는 듯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에게 유리잔을 준다. 그 아이는 유리잔을 깨뜨리고 그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를 본 네드는 우두머리에게 보상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은 유리잔을 받으라고 말한다. 곧 그들은 남은 유리잔들을 거인들에게 준다. 거인들은 며칠 동안 보석이 없어 굶주렸기에 계속해서 유리잔을 깨뜨리고 그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들은 며칠 동안 보석 없이 굶주렸다. 네드가 시험의 시기에 그들을 도와준 것을 보고 리더는 그들에게 끝까지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합니다. 이후 그들은 거대한 리더와 함께 앉아 문제를 논의하며 그는 잼비스트라는 이상한 괴물이 근처에 살기 시작했으며 그 괴물은 모든 광물을 소비하고 마법으로 독성납으로 변환한다고 말합니다. 독성납을 보고 얀드랄라는 이것이 지하수가 오염된 이유라고 결론짓고 주숲이 약해진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네드는 괴물과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거대한 리더는 그들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네드는 계속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잼비스트를 찾기 위한 여정을 표시하고 그곳에 지역들이 있음을 봅니다. 보석이 여전히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조사하는 동안 파워잼, 괴물이 그들에게 불덩이를 쏘고 갑자기 땅이 떨리기 시작하며 많은 보석이 달린 거대한 잼비스트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공격하려 할 때 루디는 그녀의 신성한 방패로 막지만 방패는 산산조각 나고 곧 얀드랄라가 그녀의 가시는 힘을 활성화하여 나무 뿌리로 짐승을 묶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싸우기 시작하지만 거대한 짐승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드는 이 약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루디는 그녀의 신성한 방패로 모두를 계속 보호하며 괴물이 그들의 마법 주문을 계속 복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괴물이 불과 물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곧 네드와 루디는 괴물이 여러 가지 축복을 사용하여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괴물이 거대한 몸무게를 지탱하고 물리적 및 마법 공격을 반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드는 축복 수준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네드가 에데미에게 악마의 축복 약효를 억제하기 위해 준 엘프의 약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얀드랄라가 나서서 그녀의 나무 드래곤 마법으로 야수를 묶고 그 다음에 리시 병을 괴물의 입에 떨어뜨립니다. 이 약이 괴물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괴물은 약해지고 마지막 일격으로 루디가 제거했다. 악마는 많은 광물을 남기고 무기 제작자인 모그룸은 그의 아내를 위해 지구 금속을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얀드랄라는 그녀도 졸탄에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선언하며 그녀의 환영 파티를 준비하자고 한다. 시어도어는 엘버트를 방문하고 그녀를 여기 에스더라고 부르라고 요청하며 새로운 영웅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물어보자 그녀는 성인이 그를 평가했고 교회 지도부도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반이 새로운 영웅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루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시어도어는 엘버트에게 졸탄을 방문하고 네드에게 반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루디가 타고 있는 악마 공중선이 있고 만약 그가 루디를 만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알버트는 가는 것에 동의한다. 한편 졸탄에서는 축제의 날이 다가오고 간치의 아내는 에너지 원기를 사기 위해 일찍 가게를 방문한다. 그리고 나중에 네드와 리트는 축제를 방문할 준비를 한다. 거리는 사람들과 판매자들로 북적이고 그들은 행복한 간츠와 탄타를 만난다. 간츠는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그들은 함께 레드에게 내일 하루 쉬라고 설득한다. 축제 후에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레드는 그들과 함께 보기로 하고 마침내 동의한다. 루디와 티스도 다음날 휴가를 내기로 하고 레드는 느리게 지나가는 시간에 한숨을 쉰다. 페이스 졸탄이 그들을 모두 게으르게 만들 거야. 나중에 그들은 제프, 솔론을 방문하고 모두 축제 분위기에 있지만 갑자기 레드가 가게 밖에서 소란을 듣게 된다. 그는 나가서 확인하고 한 남자와 소년이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화가 난 소년이 남자에게 와인병을 던지지만 아타미가
중간에 그것을 잡고 남자에게 사과하며 소년이 최근에 그의 축복이 깨어나서 공격적이라고 말한다. 놀란 소년도 남자에게 사과한다. 이 모습을 보고 리트는 아타미가 잘 자란 젊은 남자로 변했다고 말하고 곧 신이 난 얀드라라가 그들과 합류한다. 그들은 평소 가던 음식 노점으로 가고 그곳의 엘프 소녀는 얀드랄라를 보고 긴장하게 된다. 그녀는 키리만 왕국에 속한 특별한 엘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얀드랄라는 그녀에게 다른 엘프처럼 대해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한다. 그 후 그들은 결승전을 보러 가는 길에 이전 시장인 고두윈을 만난다. 고두윈은 그들을 보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전 시장은 그를 붙잡고 졸탄의 대표로 행동하라고 겁쟁이가 되지 말라고 말한다. 얀드랄라가 그가 어떤 대표인지를 묻자 네드는 그가 전에 만났던 주구들을 위한 거래를 맡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결승전이 곧 시작되니 그들은 기사 있는 무대로 향한다. 겨울 괴물로 분장한 또 다른 남자를 겨냥하려고 하고 있는 전통적인 역할 놀이에서 졸탄에서 겨울 괴물이 마스크를 벗자 그들의 친애하는 친구 다에넨이 드러납니다. 다에넨. 나중에 모두가 춤추며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네드와 리트는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 함께. 티스는 걷기 시작하다가 몇몇 남자들이 졸탄의 비행선에 대해 웃고 농담하는 소리를 엿듣습니다. 농담하는 소리를. 한편 리트는 네드에게 루디에게도 춤을 요청하라고 제스처를 하여 루디에게 가서 묻습니다. 기뻐하면서도 주저하는 루디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춤추지만 루디는 조금 걱정스러운 듯 네드에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물어봅니다. 네드는 대답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혼자 견뎌낸 후 괜찮다는 것을. 테오도르와 알버트가 살고 있는 신비로운 왕국으로 돌아가서 테오도르는 리우보와 함께 있으며 그녀에게 반에 대한 인상을 묻습니다. 그녀는 반이 좋은 속도로 강해지고 있지만 그를 졸탄에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대답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리우보는 그곳의 공중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깊은 밤 졸탄에서 티스는 두 명의 의심스러운 남자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토에 숨은 또 다른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는 단검을 던지기 때문에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티스는 그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루디는 일어나서 평범한 인간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며 목욕하는 동안 슬픈 티스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창밖을. 나중에 티스는 그녀가 허브밭에서 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루디는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안심시킨다. 그녀에게 허브를 기르는 것이 그의 형을 돕고 그녀의 전투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설명한다. 전투 기술. 루디가 어젯밤에 대해 물으려 할 때 티스는 화제를 바꾸고 시드는 허브를 가리키며 네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고 네드는 문제를 진단한다. 차가운 주영을 만들고 루디의 밭에 살포할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티스와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는 그들이 괜찮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아침 루디가 일찍 일어나 티스에게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티스는 없어서 루디가 레드의 집에서 아침을 먹으러 가고 그들은 함께 목욕을 하고 목욕하는 동안 루디는 중요한 임무에 대해 암시하지만 티스는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루디와 티스는 제르반의 현지 시장에 방문하여 루디는 야생 드레이크를 쉽게 다루고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안겨주며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해 밭에 멈춥니다. 루디는 농부에게 땅속에 괴물이 있다고 말하며 땅을 주먹으로 쳐서 거대한 사람 잡아먹는 지렁이를 땅에서 끌어내지만 루디는 능숙하게 그것을 두 동강 내고 농부들은 그녀를 졸탄의 위대한 모험가로 알아봅니다. 루디는 이후 티스와 함께 극장에 가고 티스는 루디가 이전에 암시한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며 갑자기 루디가 무대에 등장하여 예술의 악마에게 소유된 주연 배우와 대면합니다. 그녀는 악마를 쉽게 처치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저녁에 그들은 평소에 엘프 그릴 음식 노점에서 앉아 식사를 하고 루디는 티스에게 이날이 그녀에게 중요했다고 말하지만 티스는 아직 왜 그런지 확신이 없어서 루디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지 묻자 티스는 걱정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루디의 이상한 행동. 루디는 한숨을 쉬며 티스와 함께 하루를 보내려던 계획이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티스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티스는 루디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그녀를 갖게 되어 고맙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 밤 티스가 쫓고 있던 이상한 남자들이 공중선 근처에 있으며 그들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들의 리더인 망토를 입은 남자는 그들에게 티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그는 그들을 죽이고 티스를 복수하는 것이 교회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메신저 까마귀를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보내고 보고서를 반으로 찢는다. 반으로. 그날 밤, 티스는 비행선을 방문하고 망토를 입은 남자를 만난다. 그녀는 그가 암살자 길드에서 함께 훈련했던 동료 티스 바이퍼임을 알아본다. 그는 그녀와 함께 하자고 요청하며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동료들을 죽였다고 말한다. 그녀와 싸우기 위해서. 티스는 그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애완거미의 도움으로 그의 눈에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그는 다시 불덩어리로 공격하고 티스는 쓰러진다. 그가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다가올 때 티스는 갑자기 뒤에서 그를 찌른다. 키기프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교회의 류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비행선을 원했고 류보의 계획을 밝힌 후 죽습니다. 다음 날 아침 티스와 루디는 키기프를 묻고 루디는 티스 곁을 항상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녀가 암살자 길드 출신일지라도 그녀는 항상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일 것입니다. 친구입니다. 한편 다른 왕국에서는 류보가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투덜거린다. 키기프로부터 연락을 받고 졸탄으로 함께 가기 위해 팡 왕자를 만날 계획이다. 밤에 루디와 티스가 레드를 찾아가 추기경 류보에 대해 묻고 그에게 알립니다. 그가 악마 공중선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레드는 르조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레드와 리슨 장군을 물리친 가면 기사 에스칼라다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녀가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레드가 레드에게 비행선을 교회에 넘기는 것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레드는 그들이 더 잘 관리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만약 그들이 잘못 사용하면 막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루디를 찾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레드는 루디의 농장을 방문하여 허브가 감기와 곰팡이에서 자유롭다는 소식을 전하고 약국에서 첫 수확을 사겠다고 하며 루디와 티스의 판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다. 또한 루디와 티스의 판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다. 돌아오는 길에 레드는 다란을 만나서 건강해 보인다고 느끼고 레드에게 악마 군대를 학살하러 같이 가라고 요청하지만 레드는 거절하고 다란은 작별 인사를 전하기 전에 레드와 격투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레드는 동의한다. 그 후 집에서 연습을 하지만 느리게 변했고 속도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지다. 레드와 레드는 얀드랄라가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미 레드가 다란과 시합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녀는 레드에게 다란과 연습을 하여 전투, 기술을 되찾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리치가 얀드랄라가 정령 마법사라고 말하면 그녀는 리치에게 얀드랄라가 유명한 연꽃 스태프 기술의 창시자라고 말한다. 리치는 경외감에 젖어 있고 함께 그들은 훈련소로 떠나고 나중에 루디, 티스, 그리고 다란도 그들과 합류한다. 루디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첫 번째 선생님인 레드와 훈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캠핑 장소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점심을 먹은 후 훈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다란은 신문에 언급된 마스크 나이트 에스카릴라다를 확실히 그들의 동료 테오도라라고 말하며 아무도 그녀만큼 최고의 대륙 전체에서 최고의 장군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레드는 그녀와 함께하는 남자가 분명 알베르트라고 덧붙인다. 그는 의족을 가지고 있다. 다란은 엘프 유적에서 에리스와 시즈단과 싸울 때 알베르트가 그를 치유해줬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는 솔탄을 떠나서 즉시 테오도라를 만나려고 계획하고 그녀와 함께 물 장군을 무찌르기로 한다. 나중에 루디와 티스는 그들의 일에 계속 나가기 위해 그들을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훈련을 계속한다. 나중에 다란은 레드에게 그의 검술이 적을 보이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것이 그의 전술을 조정할 수 있고 그와의 스파링은 재미있을 것이다. 밤에 레드는 리투와 함께 다란의 무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위대한 전사라고 말한다. 다음 날 레드와 다란은 스파링을 준비하고 얀드랄라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비로운 마법을 걸어준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레드는 능숙하게 그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다란은 레드가 그의 모든 공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레드에게 돌진하고 몇 번의 공격과 회피 후에 레드는 다란의 직접적인 공격에 패배하고 다란은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정말 강하고
그의 검술은 그를 최고의 전사로 만들어주며 그가 만난 누구보다도 뛰어난 싸움꾼이다. 그는 항상 레드를 존중할 것이며 레드가 다른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행복한 삶을 기원한다. 그때 루디가 다난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하고 열정적인 다난은 곧 강력한 영웅에게 패배하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알버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레드를 존경스럽게 인사하고 테오도라가 현재 에스칼라다라는 이름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는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으며 그의 이름은 폼버그의 반이라고 알린다. 그는 전 데몬 로드의 공중선을 차지하기 위해 졸탄으로 가는 중이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영웅 반은 숙소에 들어와 숙소에서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을 친다. 그 소동을 듣고 테오도라가 들어와 반에게 신분이나 체포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한다. 반은 그 사람이 론도르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답한다. 테오도라는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반은 론도르들을 죽여서 신 데미스에게 재물을 바치며 강력한 통치자가 되고자 한다. 라고 말한다. 강력한 통치자가 되고자 한다. 갑자기 라요보가 들어와 그 일을 칭찬하고 그와 함께 솔탄으로 떠나달라고 부탁한다. 졸탄과 함께 알베르트와 함께 앉아 새로운 영웅에 대해 더 배우려고 하는데 알베르트는 교회가 그와 그의 보호자를 리오보로 승인했다고 알립니다. 그때 레드는 교회가 이미 두 영웅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루디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그들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엘버트에게서 교회가 루디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드는 루디가 4마리의 악마를 물리치고 테오도라가 1마리를 물리쳤으니 대륙은 안정 상태에 있지만 교회가 루디가 영웅이 되어야 했지만 그녀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얀드랄라는 반과 리오보가 에어십을 위해 여기 있는 한 졸탄을 떠나야 한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티스와 함께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노는 무슨 일이 생기면 지원을 위해 졸탄에 남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모두 듀란트라는 평화로운 마을로 가고 레드는 듀란트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힐자이언트의 공격 후 하룻밤 사이에 집을 짓고 마을을 구한 영웅이다. 수는 듀란트의 재미있는 동상을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오두막을 빌리고 레드와 루디는 함께 앉아있을 때 종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영웅반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이다. 루디는 자신의 영웅의 축복이 그녀를 위험에 맞서게 할 것임을 안다.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목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는 한 소녀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오두막으로 데려가고 증상을 확인한 후 레드는 그녀가 발을 베었을 때 독에 중독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사고로 일에서 다쳤는데 그들은 그녀에게 레드의 약을 주고 감사하는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따뜻한 목욕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고 리트는 졸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졸탄에서는 알베르트와 덴노가 반과 류보의 도착을 확인하고 있지만 알베르트는 덴노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그날 저녁 반에 배가 졸탄 항구에 도착한 후 류보, 반과 테오도르는 졸탄 교회로 가서 그들을 비행선으로 데려갈 안내인을 찾지만 찾지 못한다. 그래서 류보는 여관에 들어간 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한다. 졸탄의 교회에서 비행선으로 데려갈 안내인을 찾지만 찾지 못한다. 그래서 류보는 여관에 들어간 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한다. 여관. 그러나 드랑 린 마을에서는 레드와 루디가 오두막에서 있을 때 티스의 반려거미가 반장 도발의 도착을 알리는 편지를 전달하러 왔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졸탄과 라요보, 도반, 그리고 온 고위 인사들과 함께 마을의 호텔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티스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청소부 일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도반은 아침까지는 비행선에 탈 수 없다는 이유로 기분이 매우 나빴다. 반은 아침까지 비행선에 갈 수 없어서 끔찍한 기분입니다. 테오도르는 도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함을 그에게 말하고 영웅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악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영웅은 사람들을 이끌고 악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반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영웅이 도착하면 사람들이 그녀는 충분히 용감하게 싸우고 죽을 만큼의 용기를 가져야 하며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반에게 죽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반은 명백히 순교의 철학은 신앙이며 감정은 불순물이라고 말한다. 부정확함,
곧 리보보가 도착하고 그는 내일 아침에 비행선을 찾으러 떠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전에 인근 섬에서 소금용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내일 아침 전에 근처 섬에 있는 살드래곤을 처치해야 해. 불주보는 소금용을 죽이는 것이 반의 축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요정왕의 보물이 소금용에게 도둑 맞았다고 한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불주보는 용을 죽이면 반의 축복과 요정도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소금용이 요정왕의 보물을 훔쳤습니다. 테오도르는 그들이 무모하게 싸우면 불필요한 적을 만들 것이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반은 거대한 드래곤을 죽이고 드래곤에게서 스톨런 페리킹의 방패를 되찾습니다. 아침에 리트와 레드는 졸탄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며 리드는 루디가 벌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곧 아이들이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리고 3명이 확인하러 가보니 아이들이 축복을 레벨업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리트는 그들과 함께 훈련을 하기로 하고 한편 레드는 각자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이 난 아이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곧 한 남자가 뛰어오며 걱정스럽게 그들에게 오두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우거 왕이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3사람은 그를 위해 지켜보겠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들은 숲에서 오우거 왕을 찾고 있고 갑자기 주름 잡힌 풀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우거가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로 풀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사 후 그들은 마을에서 최소 20에서 30명의 오우거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닉과 레드는 그들을 처리할 것이며 루디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졸탄에서는 티스가 얀드랄라에게 새로운 영웅이 루디와 너무 다르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루디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매우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웅의 축복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배를 넘겼다. 그때 얀드랄라가 그녀에게 새로운 영웅이 나타난 이후로 식물들이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와 함께 더 위험한 무언가가 졸탄에 들어온 것 같다. 그때 한편에서 반과 그의 요정 친구 그리고 테오도르는 거리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그때 한 고블린 아이가 반의 다리에 매달리고 탄타가 즉시 사과하지만 반은 개의치 않는 듯 보이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졸탄 교회로 가서 신부가 잃어버린 아이들과 고아들에게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반이 그들의 방을 방문하러 갔을 때 테오도르가 전 마을 시장에게 반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어젯밤 마을 점심에서요. 한편 반은 아이들과 그들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탄타는 그에게 목수가 되어 삶의 작은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반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졸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듀란 마을에서 레드와 리트는 오우거를 경계하고 있으며 레드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오우거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하면 소식이 졸탄에 전해지고 새로운 영웅이 마을에 와서 이를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오지아리가 빨간색과 싸우고 덮치지만 곧 많은 오그레스가 나타나며 각각은 무술부터 마법에 이르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지만 커플은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있었다. 빨간색은 엘프 유적에서 본 고대 엘프의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려고 앉아있다. 리트는 그에게 보석 괴물도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빨간색은 보석 괴물과 오그레스가 고대 엘프 유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고대 엘프 유적과 졸탄반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떠난 후 떠나면서 옛전 시장이 테오도르에게 영웅의 안내인이 되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반은 테오도르에게 아이들이 아직도 그들의 축복을 깨웠으니 그때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곧 주보가 그들과 함께 오고 그가 공중선에 도달하기 위한 안내자로 데려온 티스와 함께입니다. 테오도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티스가 실제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밤, 듀란트에서 함께 목욕을 하면서 루디는 리트의 약혼을 축하하며 그녀의 형과 결혼하게 되어 두 사람을 보는 것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리트는 레드와 함께 루디의 편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들은 티스의 애완동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는데 반이 던탁과 싸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언덕 거인이 가고 있고 티스가 그들을 안내하고 있지만 리트는 반이 티스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그녀를 적으로 여기게 될까 걱정합니다. 이 말을 듣고 루디는 티스의 애완동물에게 티스가 위험에 처하면 알려달라고 하며 그녀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모든 사람과 맞서 싸운다.
반은 언덕거인 단탁에게 도달하고 그가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고 주님 디미스에 맞서고 있다고 비난한다. 단탁은 반의 황당한 말에 분노하고 반이 반응하기도 전에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 죽인다. 이후 캠프파이어 옆에서 테오도라와 티스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과거에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기억을 되새긴다. 티스가 알버트가 테오도라를 좋아한다고 언급하자 그녀는 귀를 의심하지만 그리움이 크다고 동의하고 당황한다. 한편 듀란트 리트에서 레드와 루디는 맛있는 카레빵을 먹고 있다가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 무리가 있고 곧 루디는 뭔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다. 한편 테오도라는 반에게 요정왕의 방패를 봉인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조종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처럼 정의로운 사람의 손에 있다면 악인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졸탄 마을에서는 반에게 비행선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파티를 준비하고 갑자기 반이 도착하자 모두 그의 팀을 위해 환호하지만 반은 그들이 축하할 필요가 없다고 무례하게 일축한다. 시장님이 그들의 성공을 위해 디미스님께 기도한다고 하자 반은 그들의 기도가 디미스에게 닿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모두 놀라서 숨을 헐떡이며 반은 그들이 느리게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신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르지 않고 디미스가 그들을 가격한 후 또한 그들에게 악마 군대와 싸우기 위해 그와 함께 신성한 동료로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영웅과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버리라고 요청하고 상황이 나빠질 것임을 알게 된 티스는 애완동물에게 레드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제스처를 합니다. 시장님은 격렬하게 응답합니다. 졸탄은 그들의 조부모의 땅이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땅이고 영웅이 그들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요청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무례합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감지한 반은 그의 칼로 그들을 강제로 따르게 하려 하지만 시어도르와 한 옛 시장이 그를 막습니다. 그러나 반의 요정 동료 벨벳은 그녀의 마법을 활성화합니다.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비는 요정왕의 방패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전투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지만 방패가 작동하기 전에 야랄라가 자신의 마법으로 빈을 가두고 그가 마음 조작 마법을 사용한 범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야랄라가 자신을 범인이라고 부르자 분노한 빈은 검으로 그녀에게 공격하지만 단논이 그녀를 구하고 빈을 숲으로 차넣습니다. 빈은 다시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야랄라가 자신의 가시 마법으로 빈의 눈을 찌릅니다. 하지만 빈은 역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상처를 단논에게 옮기려 하지만 야랄라가 그를 치료합니다. 빈은 자신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옮겨 치유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는 영웅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레드가 이전에 본 페가수스 무리가 반과 공격을 시작하고 염소용사는 반에게 복수하러 왔지만 야랄라가 그의 공격을 가로막습니다. 반은 그들의 공격을 막습니다. 불신의 반은 염소용사의 공격이 솔탄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악마 군대와 싸울 동기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단논이 큰 타격을 가하지만 반은 역공법을 사용하여 그를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곧 레드가 구조에 나서서 반으로부터 방패를 빼앗고 염소용사에게 방패를 돌려주며 새로운 영웅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레드는 계속해서 반을 막으며 그에게 고집스런 이념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다고 상기시킵니다. 외로워하던 중에 갑자기 루디가 뒤에서 나타나 만을 강력하게 가격한다. 만은 루디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의식을 잃기 시작하지만 곧 시어도어가 그를 치료하고 그는 루디를 죽여 다음 영웅이 되겠다고 말하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영웅 파티는 큰 피해 없이 만을 없앨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 모인다. 알버트가 만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는 플람버그의 8번째 왕자로 수도원에서 자랐고 이후 대성전으로 가서 자신을 영웅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는 레벨을 올리기 위해 괴물들을 사냥했으며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 고집스러운 이념. 루디는 반의 세계가 매우 작다고 말하며 그 세계에는 오직 신 자신과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요정 친구만 있다고 합니다. 라벤더도 강력한 존재입니다. 레드는 라벤더와 협상할 의향을 표명하고 레드는 다론즈에게 동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리보와 협상하러 갈 것입니다. 알버트는 리보가 평민으로 태어나서 등급이 상승했지만 부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레드는 자신을 위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루디는 티스와 함께 따라갈 것이며 그들은 질탄과 루디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나중에 티스가 레드를 방문하고 루미와 반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떨어져서
한편 루디는 그저 자신의 축복에 의존하지 않지만 반은 완전히 그에 의존합니다. 그들에요. 비슷하게 루디는 결코 지지 않지만 반은 오직 이기기만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반의 자신의 축복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그의 약점입니다. 이제 반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나요보가 테오도르에게 루디에 대한 정보를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동안 긴장한 마을위원회는 레드가 반과 그의 팀을 다루도록 결정합니다. 레드가 벤과 그의 팀을 처리해 반과 그의 팀이 호텔에 체크인하고 테오도르는 알베르트를 소개하며 반을 만납니다. 라벤더는 잠깐 쉬러 가고 반의 창문에서 리트와 단원을 보고 그들에게 맞서러 간다. 라벤더에게 맞서기 위해 리트는 라벤더에게 그녀의 작은 몸에 두려운 축복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거대한 야생의 힘을 가진 존재이고 그녀의 사나운 얼굴을 숨기기 위해 요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듣고 분노한 라벤더는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리트는 소리치며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나중에 카페에서 리트와 라벤더는 사랑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리트는 라벤더가 반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반이 무모하게 행동하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라벤더는 자신도 그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리트는 반을 위해 라벤더에게 부탁을 하고 반에게 졸탄에게서 멀어지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서 싸우는 것은 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 라벤더는 동의한다. 한편 레드는 류보에게 다가가 드래곤 경주에서 배팅을 이기도록 도와주며 그의 신뢰를 얻고 그를 와인 장소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루디가 고대 엘프 유산에 속하는 위험한 여자라고 거짓말을 한다. 진실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그는 드루안 마을에서 죽인 오브라 왕 중 하나에 적힌 고대 엘프 문자를 보여준다. 그것으로 류보를 당황하게 만든다. 라벤더, 반, 그리고 류보는 레드의 약국에 있다. 라벤더는 위협적으로 라벤더에게 테오도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그녀는 배신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벤더, 반, 그리고 류보는 레드의 약국에 있다. 라벤더는 위협적으로 라벤더에게 테오도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그녀는 배신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그들은 레드의 가게에 앉아있고 테오도라는 라벤더에게 자신이 배신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리트에게 접근한 것은 루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며 리브가 그녀에게 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리트가 라벤더와 모두를 레드에게 그녀의 연인으로 소개하고 반은 단원과 레드를 알아보고 그가 왜 그를 공격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단지 졸탄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레드는 그에게 마법을 사용하여 소금 드래곤이 마을을 공격하게 만든 그의 무모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반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레드는 남자로서 그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반이 레드가 가이드 역할을 이미 수행했음을 알게 되자 그는 이제 레드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레드는 대답합니다.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후 그는 충만한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하지만 레드의 가게를 나서며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한다. 그들이 나가면서 걱정스러운 티스가 그들이 혼란 속에 나가는 것이 괜찮은지 묻고 레드는 그들이 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협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답하며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레드는 이후 루디에게 가서 그녀의 정체를 라벤더에게 노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 동안 그녀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모험 길드 소녀가 루디를 찾아와서 누군가가 그들의 허브 채집 요청을 수락했다고 전한다. 레드는 그녀에게 흥미로운 모험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는 외모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험한 괴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나중에 레드는 모두와 함께 앉아 괴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팜플렛을 보고 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바다보기가이며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레드는 반도 임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반, 레드, 리트, 그리고 라벤더는 바다보기가 괴물에 맞서기 위해 해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싸우는 동안 반이 부상을 입고 레드가 왜 방어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고집스럽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답합니다. 괴물을 처치한 후 레드는 반에게 18마리의 괴물을 처치했다고 말하며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이는 그가 큰 전투에서 자신의 기여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그를 능가하려고 시도하게 해서 완전한 영웅이 되라고 부탁한다. 돌아가려던 찰나
레드는 바다보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리며 그중 하나가 아이를 납치했다고 말한다. 레드는 반에게 발자국을 따라가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추적 기술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레드와 리트가 대신 추적에 나선다. 그들은 바다보기들이 있는 동굴에 도착하고 반은 그들을 공격하며 레드는 그를 구해내고 결국 그들은 분산되어 아이를 찾기로 결정한다. 일단 시간이 지나고 반은 무서워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녀는 반에게 구조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중에 테오도어가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된 후 리트와 레드가 그렇게 잘 해냈을 때 장기간 동안 반을 안내하지 못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짧은 시간 동안 알버트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 모든 일이 그녀의 지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보는 반에게 루디가 엘프 유적지에서 만들어진 인간형 무기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지만 그녀의 영웅의 축복이 그녀를 여기 있게 하고 루디와 마주하게 만든다고 거절합니다. 한편 약국에서 레드는 시어도어에게 반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가 방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티스가 그들을 방문하고 숲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루디는 반이 그들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버트는 즉시 도움을 제안한다. 나중에 테오도르는 울주보를 와인 술집에서 방문하고 반에게 대해 물어보고 아이가 없어졌다며 어딘가로 찾으러 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라벤더와 함께 한편 알버트는 숲속에서 오크를 죽이고 우연히 요정용을 때려버린 곳에서 그리고 갑자기 잃어버린 소녀를 보게 되는데 그녀는 그가 자기 드래곤을 다치게 했다며 소리를 지른다. 알버트는 사과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준비한다. 하지만 그는 반 주변에 억압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숲에서 소녀를 유인한 악마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숲속으로 소녀를 유인한 악마. 당황한 알버트는 반에게 침착해지라고 말하면서 요정용은 악의적이라는 걸 말한다. 그리고 라벤더처럼 생겼어. 반에게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낀 그는 소녀에게 요정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하고 직립보행을 하며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서는데 그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야. 순수한 생명. 베드는 알버트를 잔혹하게 공격하고 테오도르가 반을 공격하면서 알버트의 갑옷을 부순다. 그러나 그녀는 알버트를 치료하는 동안 분노한 테오도르는 계속해서 반을 공격하지만 라벤더가 마법으로 그녀를 멈춘다. 반을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라벤더가 마법으로 막는다. 갑자기 라벤더는 한 손을 잃게 되고 반은 공격의 출처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루디를 본다. 한편 레드는 알버트를 치료하고 루디는 위험을 감지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그녀는 반에게 감정적으로 싸울 수 없다고 느끼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한다. 반은 다른 한편으로 류보에게 가서 솔탄을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떠나기 전에 에스타, 레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디와 모든 요정들을 죽이겠다고 한다. 무서워한 류보가 그를 멈추려 하지만 그는 류보의 심장을 바로 찌른다. 그는 영웅 저주 충동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며 악을 없애기 위해 루디를 죽이겠다고 한다. 루디를 죽이겠다고 한다. 나중에 레드가 모두와 함께 있을 때 요정들 중 한 명인 워터 아치페이가 라벤더의 무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파괴와 힘의 신격인 아치페이 케투이며 그녀는 유일하다. 케투의 생존자. 전투가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레드는 기회를 잡겠다고 말하며 반과 대화에 그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고 루디는 자신의 형을 지지하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반이 단온, 레드, 루디와 아크페이 앞에 나타난다. 얀드랄라와 리트가 그들 주위에 돔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반은 레드에게 루디를 죽이고 그녀의 힘을 얻어 영웅이 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레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의 축복이 그를 버렸다고 한다. 좌절한 반은 소리치며 영웅은 결코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루디는 그녀는 몇 번이나 자신이 영웅이었다고 말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특히 레드가 파티를 떠났을 때에도 그녀의 파티원들은 결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레드는 반에게 자신이 반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청동검을 던졌다. 반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며 둘 중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 반은 이에 동의한다. 반은 청동검을 들고 레드에게 달려가며 그의 무술 기술인 스왈로우 기법을 활성화하여 레드를 가격하려 하지만 레드는 그의 머리를 가격한다. 그 사이에 리트는 라벤더가 반을 도와주는 것을 막고 있다. 화가 난 라벤더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신하지만 단원이 리트 앞에 나타나 그녀의 격렬한 번개와 천둥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 그 번개와 천둥은 천천히
테오도르와 얀드랄라가 만든 방패. 레드가 반의 검을 부수고 그를 구하기 위해 강력한 라벤더가 레드를 공격하지만 루디가 그녀를 신성한 방패로 막고 그녀를 놀라운 힘으로 쓰러뜨린다. 파워. 한편 반은 그의 회오리 기술을 활성화하여 레드의 검과 방패를 강제로 부숴버린다. 검과 방패. 레드는 무너져서 땅에 무릎을 꿇고 반은 그에게 손을 대어 재생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전투 전에 루디가 그의 마법의 부적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적을 주었기 때문이다. 레드는 그것을 사용하여 반을 가격하고 그는 땅에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레드는 차분하게 말하기를 그는 아직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행운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과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다. 나중에 반과 라벤더는 나무 구멍에 묶여있고 레드와 리트가 그들을 방문한다. 레드는 반에게 긴급 마법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힌 반은 누주보와 알버트에 대해 물어본다. 레드는 그들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그런 다음 레드는 리트에게 라벤더를 데리고 가서 반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반에게 자신의 복을 물어보고 반은 그것이 괜찮으며 다시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다시 누구든. 그런 다음 레드는 그를 풀어주고 영웅은 단지 복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웅은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반은 조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걱정하고 망설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인간임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신뢰할 때 그의 검에 더 많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에스트를 믿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반은 그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루주보의 안내인이라서입니다. 그런 다음 반에게 그의 힘이 변한 시기를 묻습니다. 반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원래는 루주보와 같은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변했습니다. 반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레드가 그에게 즉시 졸탄을 떠날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먼저 당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대답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항상 곁에 있어준 라벤더에게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이후 시어도어가 루주보를 방문하고 반이 그에게 사과했다고 말합니다. 시어도어는 알버트와 시장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고 모두 그의 마음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모두 그의 마음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루주보는 시어도어가 자신을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반은 탄타와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사과하고 곧 아이들이 그를 불러 함께 놀자고 합니다. 밤에 레드가 약초를 다루고 있을 때 라벤더가 찾아와 그에게 반을 해쳤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얼굴을 차지만 곧 그의 손에 청색 사파이어를 떨어뜨리고 반지 지키는데 고마워하며 자만스럽게 인사한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보이며 건방지게 반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레드가 어떻게 얻었는지 묻자 류트와 술을 마시면서 그가 약혼 반지용으로 청색 사파이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요정들에게 사파이어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류트와 다시 술을 마시러 간다. 그녀의 약혼 반지에 쓸 청색 사파이어를 찾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요정들에게 사파이어를 가져오라고 부탁한 후 릭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다. 그 후 며칠 후 레드는 사파이어와 함께 무기 제작자 몽넬름에게 가서 그는 즉시 반지를 만들기 위해 서둘러 간다. 그는 즉시 그를 위해 반지를 만들려고 서두른다. 며칠 후 레드는 릿에게 청혼하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모두를 위한 파티를. 루디는 레드에게 그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두가 파티를 즐기고 있는 동안 레드는 반을 바라보며 영웅의 여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반이 싸울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